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리우 올림픽이요.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나라 선수단의 이 기수가 선정됐다면서요? 네, 그 펜싱 구봉길 선수가 리올림픽 개회식 한국 선수단 기수로 선정됐는데요. 네. 그 구봉길 선수는 2012년 런던 올림픽 그 펜싱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리스트고요. 그 잘생긴 외모까지 겸비해서 그 미남 검객이라 불립니다. 네. 그 올림픽 기수가 그 국가의 얼굴인데요. 그 선수 입장 때 맨 앞에서 국기를 들고 나서고요. 2008년에는 유도 장성호, 2012년에는 핸드볼 윤경신이 기수를 맡았고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남북 공동 입장 때는 여자 농구 선수 정은순이 북한 유도 선수 박정철과 함께 기수를 맡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선수단 오늘 이 리우 올림픽 결단식을 가졌군요. 네, 그 우리나라 선수단이 오늘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결단식을 가졌는데요. 우리나라는 리우올림픽 28개 종목 중에 24개 종목에 204명이 출전하고요. 금메달 10개 이상, 종합 10위 이내가 그 목표입니다. 그 세계 스포츠 양대 산맥인 그 미국은 선수 555명, 중국은 416명을 출전시키고요. 그 라이벌 일본은 선수 331명을 파견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외신 보도를 보니까 이 러시아가 이 워낙 그 체육의 강국이잖아요. 리우 올림픽에 못 나갈 수도 있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네, 그 먼저 2달 전에 그 로든체코프 전 러시아 모스크바 실험실 소장이 미국으로 망명해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가졌고요. 여기서 러시아가 조직적 도핑으로 2014년 소치 겨울올림픽에서 최소 15개 메달을 땄고 그 깨끗한 소변 샘플을 약물 복용 선수 샘플과 그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폭로했고요. 그 세계 반도핑 기구가 그 2달간의 조사를 거쳐서 그 오늘 새벽에 그 러시아의 도핑 의혹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그 대부분이 이와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세계 반도핑 기구는 그 러시아가 2010년부터 조직적 도핑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면서 그 러시아의 리우올림픽 출전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럼 올림픽 사상 뭐 최대의 도핑 스캔들이 되겠군요. 네. 자, 러시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앞서 세계 반도핑 기구가 지난해 10월에도 그 러시아 육상 선수들의 도핑을 폭로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등 10여 개국 반도핑 기구가 러시아의 리우행 금지 서한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그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그 조만간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방침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또 강한 제재가 내려질지 일단 그 리우올림픽 출전이 보류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국내 프로야구 열리고 있을 텐데 현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 대전에서는 2회초 현재 한화가 KT를 상대로 4대1로 앞서 있고요. 고척에서는 3회초 현재 LG와 넥센이 1대1로 맞서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3회초 현재 기아가 롯데에 2대0 리드를 잡고 있고요. 창원에서는 2회 말 현재 SK가 NC에 3대1로 앞서 있고 잠실에서는 3회 말 현재 삼성과 두산이 0대0으로 맞서 있습니다. 네, 자, 이 메이저리그의 최지만 선수요. 첫 홈런을 쐈군요. 네, 그 LA 에인절스 25살 최지만 선수가 오늘 텍사스 홈 경기에 7번 1루수로 선발 출전했고요. 그 4대2로 앞선 5회 5월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그 올 시즌에 빅리그로 올라온 최지만 선수가 20경기 34타석 만에 첫 홈런을 신고하면서 9대5 역전승에 힘을 보탰고요. 네. 그 최지만 선수가 2010년에 그 마이너리그에서 도전을 시작했고 그 올 시즌에 에인절스 유니폼을 입었는데 그 6년 만에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른 데 이어서 오늘 마수거리 홈런도 쏘아 올렸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활약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조금 전에요. 이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를 보니까 김병지 선수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네, 그 김병지 선수가 그 조금 전에 SNS를 통해서 그 선수로서 보낸 그 35년의
35년을 그 추억으로 저장하겠다면서 네. 그 현역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아하. 또 김병지 선수는 그 고교 시절에 그 축구 선수와 용접공을 병행했고요. 네네. 1992년에 울산 골키퍼로 입단해서 그 24시즌 동안 뛰면서 통산 최다 706경기 출전, 44세 7개월 6일이라는 그 최고령 출전 등 그 각종 기록을 보유한 그 살아있는 전설이고요. 네. 그 지난 시즌에 전남과 계약 만료 후에 계속해서 소속팀을 찾았는데 결국에는 현역 은퇴를 선언하게 됐고요. 팬들은 또 김병지 선수를 그 향후 지도자로 만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살아있는 전설 김병지 선수의 은퇴 좀 명예롭고 축하받을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리아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멀고도 가까운 나라 중국은 지금 China Today. 네, 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해양 불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려대 연구교수인 홍인표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말이죠.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가 이 남중국해 관련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자, 먼저 우선 남중국해가 어딘지, 지정학적으로 왜 중요한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남중국해는 문자 그대로 중국 남쪽에 있는 바다다. 아, 네. 이렇게 쉽네요. 보시면 쉽죠.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350만 평방킬로미터. 한반도의 16배의 크기입니다. 아. 서쪽에 베트남, 남쪽에 인도네시아, 동쪽에 필리핀, 그리고 북쪽에 중국이 자리 잡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이제 한눈에 알 수 있는데 결국 서태평양, 인도양, 중동을 잇는 핵심 해상 수송로입니다. 네. 연간 남중국해로 지나는 선박이 4만 척입니다. 대단하군요. 예, 세계 해운 물동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 대만,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석유 수송량의 90% 이상이 바로 이곳을 지나갑니다. 네. 그리고 남중국해를 아시아의 지중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과거 유럽의 맹주가 되려면 역시 지중해를 차지해야 했는데요. 그랬죠. 21세기 남중국해를 차지하는 나라가 아시아 해양 패권을 잡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자원도 아주 풍부한데요. 남중국의 바다 밑에는 보면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200억 톤이 지금 매장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군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포함해서 6개 나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가 서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시아의 화약고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야, 여러 나라가 같이 다 걸쳐 있는데 좀 평화롭게 협업으로 개발하면 좋을 텐데 이게 꼭 싸움이 나죠. 그러니까 아시아의 지중해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아시아의 화약고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상설중재재판소가요. 남중국해와 관련한 결정을 내린 다음에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자, 이번 판결, 결정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예, 이번 결정의 핵심을 보면요. 중국이 이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했는데 이건 모두 무효다. 그러니까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네. 했고요. 1947년에 국민당 정부가 남중국해 이른바 구단선이라는 걸 선언을 했거든요. 네. 중국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구단선 안에 있는 것은 모두 중국 영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그러면 뭐가 구단선이냐. 남중국해 해상에 임의에 선을 갖다 9개를 그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이어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 2000년 전부터 그냥 한나라 때부터 그게 바로 중국 땅이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남중국 전체 해역의 60%를 차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단선 안에 있는 건 다 우리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이제 구단선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제 주변 나라하고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네. 스프레틀리 제도라든가 네. 또 무슨 파라셀 제도라든가 이런 게 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구단선 같은 경우는 또 필리핀하고 베트남의 EEZ 있지 않습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 네. 200캐리하고 문제는 겹치다 보니까 아하. 이 중국은 이제 구단선을 근거로 해서 남중국해가 우리 거다. 이렇게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인공섬도 짓고 거기다가 나름대로 군사시설도 짓고 필리핀과 베트남 원민들이 조업하면 안 된다 해서 내쫓고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그 이번에 상설중재재판소 또 하나의 결정을 내렸는데 뭐냐 하면요. 네. 중국이 남중국에다 인공섬 짓는 것 이것은 주변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다. 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완패했고 문제를 제기했던 필리핀은 완성했고 뒤에서 필리핀을 밀어준 미국의 승리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중국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국제적인 사안이니까 중재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중국이 무효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그렇게 나서려면 또 이유가 있을 텐데 중국 측의 이유는 뭡니까? 예, 중국 측에서 내세우는 이유는 이번 결정은 완전 무효다. 네. 왜냐하면 일단 PCA라는 게 뭐냐. 네. 이게 황당한 조직이다. 상설중재재판소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 네. 이 표현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거고 아하. 그저 국제적 분쟁 사안을 갖다가 그저 조정해 주는 데 불과한 거다. 네. 아무런 법적 구속력 있는 무슨 재판소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중국은 상설중재재판소로 안 하고 네. 상설중재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재소. 중재하는 곳이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혹 착각을 하는데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게 ICJ라고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유엔 사법기관이다. 아. 그렇지만 PCA는 물론 바로 옆에는 있지만 이거는 ICJ하고도 아무런 연관이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하나 중국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위원이 5명인데 네. 이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왜요? 왜냐하면은 2013년에 필리핀이 이 사안을 신청할 당시에 이 중재위원을 누가 뽑았느냐. 그 당시 일본 사람이 국제해양법 재판소장이었거든요. 네네. 하나의 순지라고. 이 사람이 5명을 다 뽑았는데 네. 이 사람 성향이 반중국 성향인데 이 사람이 뽑은 중재위원들의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네. 이렇게 중국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이른바 사불 원칙이었거든요. 사불. 사불. 네. 불참여, 불승인, 불접수, 불집행. 그러니까 뭐냐면 참여도 우리는 안 하고 네. 인정도 안 하고 안 받아들이고 집행해도 또 안 하겠다. 이걸 갖다 중국에서는 이제 이걸 갖다 내세웠는데 그래서 이번 결정은 쓸모없는 휴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다이빙거라고 네네. 외교 담당 네. 국무위원 하신 고위 간부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게 재판소가 아니다. 그냥 재판소. 행정기관이다. 중재소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뭐 참여, 승인, 접수, 집행 이걸 안 받아들일 생각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네. 재판에도 아예 참여도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 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이 동남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지만 또 이 동중국해를 보면요. 일본과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륙국가인 중국 땅만 해도 넓은데 왜 이렇게 해양 진출에 관심이 큰 거예요? 그거는 바로 21세기는 해양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중국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2500년 전에 고대 그래서 해양학자가 한 말이 있는데 역시 바다를 잡는 자가 모든 것을 잡는다. 이런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해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거는 또 얘기해 보면 역시 바다를 잃으면 미래를 잃는다. 네. 이런 뜻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은 역시 흥망성쇠가 모두 바다를 잡느냐 안 잡느냐 이게 달려있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에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면서 해양강국 건설을 갖다가 예를 들어 주장을 했는데 이른바 해양 굴기를 선언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해양 굴기 선언으로 또 이른바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는 것도 지금 진주 목걸이 전략이요. 예, 뭔가요? 이거는 뭐냐면 인도 양에 여러 나라가 있거든요. 네. 몰디브, 스리랑카 그리고 파키스탄, 미얀마, 아프리카, 지부티까지 중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나라의 항만을 갖다 건설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중국의 전략 거점으로 삼는 건데 네네. 이 나라를 갖다 딱 연결해 보면 이게 목걸이 형상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그렇군요. 모양이 그래서 네. 진주 목걸이다 이렇게 하는데 미국이 말레카 해협 봉쇄라는 카드를 쓸 경우에 석유 수송로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갖다 대안을 하기 위해서 아하. 자기들 거점을 갖다가 삼는 이런 네.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해상 실크로드를 복원하겠다. 이거 네. 시진핑 주석이 네. 내걸고 있는데 맞아요. 들어봤어요. 이것도 바로 해양 굴기의 노력의 일환이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항공모함. 지금 한 척이 있는데 네. 항공모함을 지금 계속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추가로 한 척을 건조를 하고 네. 2022년 같은 경우는 핵 추진 항공모함도 내놓겠다. 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한나라부터 명나라 때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그 항해술, 조선술을 자랑했거든요. 네네. 그런 이제 과거의 화려한 역사를 한번 재현해 보겠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바다에서 외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게 중국 지도부의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이끌어 나가겠다. 자,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경쟁. 자, 어떻게 좀 앞으로 전망하세요?
예, 앞으로 전망을 해보면은 이제 중국과 미국의 대결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당장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두 나라가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을 하는 사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현장의 긴장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남중국해에 항공모 2척을 지금 파견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규모 해상 훈련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찰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였습니다. 고데기에 되었어요. 2주 됐나? 6개월 된 팔 흉터가 고민이에요. 제왕절개 흉터예요. 한 1년 반? 흉터 늦지 않았어요. 임상으로 입증된 더마틱스 울트라가 흉터를 관리해드립니다. 흉터 늦지 않았어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언제일까요? 당신의 아이가 남자가 되는 순간은 코란도 스포츠와 함께 달리는 지금 이 순간. 더 강력해진 코란도 스포츠로 당신의 아이에게 남자를 선물하세요. New Experience, The New 코란도 스포츠 2.2 탄생. 휴가 중에 컨디션 다운된다면 생발날 올려 없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비스 당근하고 활기차게 오로나비스 생발날 산산 드링크 오로나민 C. 특혜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새로운 SM7 LP에게는 2017년형 SM7 LP 탄생. 준대용 세단의 자부심은 물론 트렁크를 100% 누리는 도넛 탱크와 특별 세제 혜택까지 유일하게 누리십시오. 세제 혜택은 3등급인의 장애인 및 직계가족 대상. 박성우입니다. 세상 좋아졌죠? 예전엔 수입차 뽑으려면 발품 팔아 전시장 놀고 손품 팔아 할인 견적 이메일 받고 생고생을 했는데 요샌 수입차 비교 견적 시스템 카비로 손만 까딱하면 확 낮아진 견적의 금리까지 수입차 쉽게 사세요. 카비 캬캬캬.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혜, 이지윤,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